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제 영상에 넥소가 위험하고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데 괜찮냐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의 이 넥소 파산설이 그냥 악재 뉴스가 터졌던 것을 하나 덥석 물어서 누군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몇몇의 이런 퍼드 생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넥소의 대변인도 아니고 관련 영상을 별도로 안 만들려고 했고 그냥 저의 생각을 저의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다가 공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파산설로 인해서 또 다른 이 피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넥소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일단 이 공개된 뉴스를 위주로 저의 생각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넥소에 대해서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9월 27일이니까 지난달 말쯤에 나온 뉴스인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넥소의 암호화폐 이자 상품 제공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좀 보면 넥소는 투자자들이 예치한 암호화폐에 연이율 최고 36%의 이자를 제공해왔다라고 하면서 이 정지 명령을 한 이유로는 암호화폐 이자 지급 계좌는 증권이며 법률에 입각해 적절한 위험 공시를 포함한 투자자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미 작년에 비슷한 이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서 별로 크게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이게 작년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뉴욕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을 압박을 하면서 두 개 회사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이 넥소는 그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 뉴욕 거주자들에게는 이자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놨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정지 명령이 나와도 뭐 그냥 또 하나의 주에서 정지 명령을 내렸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넥소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대응 보도를 합니다. 뭐라 했냐면 이자 상품 판매 중단한 넥소 암호화폐 이자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다 라고 말하면서 넥소는 현재 제공 중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이자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 기사에는 이자율이 뭐 36%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고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명목 이자율은 1.5에서 7% 수준이라고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하나의 기사도 또 넥소가 내요. 뭐라 했냐면 넥소 창업자 8개 주 미 주정부 이자 상품 판매 중단 명령이 당황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당황스럽다고 말했냐면은 이 넥소의 공동 창업자가 말을 했는데 올 초 블랙파이가 이자 상품 판매로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갈등을 겪은 것을 보고 우리도 미국 이용자 대상 신규 예금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이를 SEC에 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넥소는 신규 예금 이자 지급을 중단을 하고 또 SEC에도 미리 알렸는데 이제 와서 중단 명령을 하니까 당황스럽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면 이 신규 예금 이자 지급에 대해서 중단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기존 예금을 맡겼던 사람한테는 이자를 주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기사만 봐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마저 이 기사를 좀 보면 지난 2월 넥소는 미국 이용자에 대한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SEC의 암호화폐 대출 상품 및 서비스 조사에 따라 신규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넥소 공동 창업자는 암호화폐 상품 제공과 관련 미규제 기관과 계속 소통할 계획이며 암호화폐 회사 인수 등 또 다른 루트를 통해 미국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 미국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넥소가 바로 이런 또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 넥소 미은행 서밋 내셔널 뱅크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 이 넥소가 인수한 서밋 내셔널 뱅크는 미국 통화감독국의 OCC의 규제를 받는 미국 연방정부 공인은행이다 라고 하면서 이 또 넥소 공동 창업자는 이번 투자는 규제 환경을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교차점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의 배경에는 넥소는 유럽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지만 실질적인 그 뿌리는 불가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으로 이 사업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 증권 이슈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 전통 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분 인수를 하면서 구체적인 인수 규모나 금액 등은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인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뭐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인수 규모가 적더라도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넥소가 위험하다는 이런 파산설이 나오는 배경이 너무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넥소가 파산설이 나온다면 이 뉴스나 언론에서도 뭐 어떤 이유로 지금 파산설이 나오고 있다 정도는 그런 뉴스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뉴스는 없고 그런 퍼드만 이런 SNS를 통해서 퍼지다 보니까 넥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공식 유튜브에 AMA 영상을 올리고 여기에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10월 4일이니까 이틀 전에 이 AMA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영상이 기사화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넥소 파산 지급 불능 루머 부인, 그러면서 최근 AMA에서 파산 지급 불능에 관한 루머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테라 관련 익스포저 리스크 노출도 없고 3에로 캐피털에 대출해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넥소 플랫폼 내 넥소 토큰 보유량이 과다하다며 지급 불능 위험에 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넥소 토큰은 회사 총 자산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서도 넥소가 어떤 이유로 파산설 루머를 겪고 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파산설이 이 SNS를 통해서 퍼지니까 이 넥소에서 이 루머를 부인하는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이 오히려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월에 셀시우스, 블록파이, 3AC가 무너진 것을 보면 공통적인 원인이 한 개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4만불, 5만불에서 3만불을 넘어서 2만불, 그리고 17,000불대까지 폭락을 하니까 암호화폐를 담보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이 청산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산으로 빚을 갚지 못하니까 연이어서 이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파산이 줄줄이 나온 이 5월, 6월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미 증시도 또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도 지난 6월에 연저점을 깼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17,500불대를 깨지 않고 그래도 지금 2만불대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넥소가 파산한다고 하기에는 지금의 여러 현 상황이나 그 이유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퍼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넥소는 지난 6월에 이 디파이 업체들이 붕괴된 이후로도 꾸준한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먼저 지난 8월에 나온 이 기사를 보면 넥소가 자사 고유 토큰 추가 재매입을 결정했고 향후 6개월간 5천만 달러를 재매입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사 고유 토큰을 재매입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앞으로 6개월에 걸쳐 5천만 달러 상당의 넥소 고유 토큰을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넥소는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에 1억 달러 상당의 넥소 토큰을 이미 매입했다라고 하면서 셀시우스와 보이저 디지털의 파산 신청 등 경쟁 업체들이 오래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넥소는 아직까지는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9월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가 암호화폐 현물, 선물, 마진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현물, 선물, 마진거래 플랫폼으로 넥소 프로를 신규 출시했다고 7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넥소는 이렇게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 넥소와 별개로 보시는 것처럼 넥소 프로로 새로운 암호화폐, 현물, 선물, 마진거래 이런 거래소도 오픈을 한 거예요.
원래는 넥소가 이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암호화폐를 우리가 예치를 하면 거기에서 암호화폐 혹은 달러로 또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과 비슷하게 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현물과 선물을 아우르는 거래소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을 테고 또 더 많은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넥소는 6월 폭락장에도 살아남아서 굳건히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넥소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지도 않았고 넥소를 홍보하고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보신 것과 같이 전부 다 뉴스에 나온 사실들만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뉴스를 기반으로 제 스스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 사이트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무슨 비밀 루트가 있다든지 미국에 누가 있다거나 이 업계에 누가 슬쩍 전해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넥소 파산설을 언급하는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그런 퍼드를 말하면 그 퍼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런 파산설, 이런 고급 정보, 이런 비밀 정보를 미국의 누군가에서 아니면 이쪽 업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정보통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친구라든지 누군가가 이 종목은 너만 알고 있어, 지금 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정보들은 이미 늦은 정보이거나 헛소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투자는 대부분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비밀 정보를 말하고 이 바닥에서 믿을 만한 정보라고 접근을 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이 넥소의 파산설을 말하면서 결국 넥소의 대안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히 넥소가 지금 위험하니까 당장 빼세요가 아니라 넥소가 위험하니까 대신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넥소의 파산설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넥소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넥소가 스스로 이런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현재 자산 부채 비율을 이렇게 공개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자산이 부채를 100% 초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그 은행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동시에 모든 예치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요청하면서 지급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넥소가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곤 하지만 넥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인출 사태가 한 번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넥소도 이 뱅크런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뱅크런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넥소뿐만 아니라 어느 거래소든지 일단 내 코인을 어느 한 곳에 맡겼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스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인을 어딘가에 맡긴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이미 했다면 빼는 것이 정답입니다. 리스크를 짊어지고 연이율 한 5%가량을 받아가면서 수량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고작 연이율 5% 때문에 내 코인을 맡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앞서는지 결국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넥소가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내가 왜 스테이킹을 하는지 심사숙고하시고, 이번 파산설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기로 목소리가 정말 좀 좋지가 않은데 이 안 좋은 목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